어떤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통증의 양상을 듣고 양상에 따라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의사마다 진단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쾌찬 닥터 통쾌한의 한경림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오는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통, 얼굴에 오는 통증 질환은 국제두통학회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진단 기준에 보면 한 1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안면부에 오는 신경통은 3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3차 신경통, 그리고 설인신경통, 앞으로 말씀드릴 중간신경통, 이렇게 3가지가 안면으로 오는 신경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신경통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면 아우 나 신경통인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아우 난 신경통으로 아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대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신경통은 그냥 뭔가 내가 저리고 쑤시고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신경통은 영어로는 뉴랄지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자체에서 염증이 일어나거나 혹은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오는 통증이다 라고 정의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통증 질환 중에서 두통이나 안면통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어떤 검사를 하죠.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MRI 이런 것들 찍는데,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국제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증상을 듣고 그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신경통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공통적인 특징에 상응하는 증상들을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이제 아픈 거를 표현함으로써 그거를 토대로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마다 진단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신경의 그런 어떤 염증이나 손상에 의해서 오는 신경통은 통증 양상에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0점 몇 초 오거나 아니면 길어봤자 1, 2분을 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통증이 오고, 강도는 조금 셉니다. 세게 오고 둔탁하고 우리하고 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예리하고 쿡 찌르든지 샤프하게 전기 쇼크 오는 것처럼 찌리릭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게 되고요. 특히 이제 유발인자가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안면의 신경통 같은 경우에. 그래서 3차 신경통, 설인신경통, 중간신경통인 경우에 3차 신경통은 가볍게 건드리는 자극에 의해서 아파지죠. 그래서 주로 말하거나 입을 움직이거나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설인신경통은 꿀꺽 삼킬 때 삼키는 부분의 신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특징이 있고, 중간신경통은 귀 언저리가 스쳐지면 별거 아닌 자극에서 오는 유발인자에서 발생하는 그런 통증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확히 그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3차 신경이 분포하는 곳, 설인신경이 분포하는 곳, 또 중간신경이 지나가는 곳에서만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안면에 오는 신경통들은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보고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약 70% 정도에서는 뇌에서 이런 신경이 빠져나오는 부위에서 혈관에 의한 압박이 일어나서 신경의 변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차 신경통, 설인신경통 이런 경우들은 50세 이상 혹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퇴행에 의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화와 퇴행에 의해서 신경막들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또 이런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중간신경통, 귀 쪽이 아픈 환자들은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한테서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 때 혈관이 확 축치게 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데, 그리고 혹은 장내세균 불균형이 있거나 이럴 때 전신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뇌에서 그런 신경들이 빠져나올 때, 안면으로 빠져나올 때는 아주 가느다란 터널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느다란 터널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서 미세한 혈액순환의 그런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우리가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만성 염증에 의한 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가 안면에 신경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면에 오는 신경통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통증의 양상을 듣고 양상에 따라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의료진에 따라서, 의료진의 경험이나 숙련도에 따라서 진단이 틀려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면 나는 귀가 아픈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항생제를 오래 복용했다든지, 그리고 이빨이나 잇몸이 아픈데 치과 선생님 괜찮다고 하는데도 결국 발치를 하고 오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안면 신경통들은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만성 통증 환자들처럼 일반적인 진통소염제 혹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통증이 잘 경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는 약물들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정확히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안면이 아플 때, 안면부의 신경통이 의심될 때는 각각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진료를 받아서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경통의 특징을 숙지하시고 신경통에 대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